하나솔루션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정주장의 박혜사입니다. 하나솔루션 보시면 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하나솔루션이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급등 다음날 조정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꺾이는 자리인지 아니면 더 가기 위한 숨 고르기 자리인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어제 상승을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재료가 한 번에 겹치면서 이 에너지가 몰린 자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 사마 페인트하고요. 그 하나솔루션이 BIPV, 즉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기술을 함께 한다는 소식이었죠. 이 태양광 패널을 따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외벽하고 지붕, 창호 같은 건축 자재 자체가 발전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마 페인트는 이 내구성, 난연성 디자인 코팅을 맡고요. 이 하나솔루션은 이 고효율 태양광을 담당하는 그림입니다. 요즘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하고 탄소 중립 정책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BIPV가 단순 테마가 아니고 이 중장기 성장 스토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한 발 앞서 나간 부분이 이 페로브스카이트예요. BIPV가 커질수록 중요한 게 무게나 디자인 자유도 약한 빛에서의 발전 효율인데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이 이 차세대 기술인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라고 보긴 어렵지만 BIPV가 확산되면 실리콘 다음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후보로 시장이 선점한 게 이 페로브스카이트고 이게 시장의 기대를 얹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BIPV 협업 이슈가 불을 붙였고요. 그 다음 차세대 태양광 기대감까지 확산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다만 오늘은 그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이 실적이 당장 개선됐다기보다는 이 정책 흐름하고 기술 확장성, 협업 스토리, 차세대 기대감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겹쳐지면서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겠죠. 미래는 당연히 좋아 보이는데 나는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벌어놓은 수익을 변화 판단 하나로 놓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위 매물을 거의 한 번에 통과해 버렸습니다. 천천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흐름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가격이 급하게 앞서간 상태였죠. 그리고 오늘 그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는요. 속도를 너무 빨리 냈던 만큼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좋다 나쁘다를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어저께 급등으로 앞서 나간 가격이 어디까지 되돌림을 주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따라붙을 틈도 없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속도를 조정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을 좀 보면요.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물론 이 중에서 오랜 기간 보유를 하다가 이번 반등을 계기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연기금하고 이 투신 같은 경우는 누적 기준으로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급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특히 연기금하고 투신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를 통해서 대응하는 성격의 수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자금 흐름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추세가 꺾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요거를 새로 판단해서 매수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석보다는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이 가정에 베팅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추세 추종 구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현재 주가가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고요. 가격은 평균보다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옆으로 버티면서 이 21선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 흐름이 갑자기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숨고르기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건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구간이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제가 추세 추종을 하면서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경우는 딱 이런 자리예요.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끝났다고 확신이 설 때가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격만 보면은 아직 위로는 당연히 열려 있어요. 중요한 기준선이 깨진 것도 아닙니다. 가격도 보시면 21선 위에 잘 올라타고 있어요. 한참 멀죠. 근데 한 가지가 달라져요. 이렇게 위로 밀던 힘이 어제만큼 강하지 않다는 느낌, 속도가 둔해지는 모습이 차트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추세 추종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위냐 아래냐가 아니고 바로 속도예요. 잘 가던 종목도 요 고점 근처에 오면은 예전처럼 빠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때 가격이 바로 꺾이지 않아도 과열을 싣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저는 이 순간을 분할 매도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이런 구간에서 차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면 윗골일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이때도 가격은 계속 위로를 시도를 했지만 장중 고가를 만들고 나서 종가는 시가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나온 바로 다음날 시가를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죠. 고점 근처에서 계속 가격 위로를 시도하는데 종가가 그걸 따라붙지 못하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윗꼬리가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시가를 지키지 못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고 이렇게 위로 미는 힘이 실제로 꺾이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상지건설이에요. 동일하게 가격은 위로 시도를 하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시가 이탈하는 여러 패턴이 위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렇게 하락해서 나오는 신호가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다가 밀리는 흔적인 거죠. 추세가 여기서 당장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미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차트에서 먼저 찍히는 거예요. 과열이 식은 거죠. 과열이 식으면 이때는 되게 급락이 아니고 조정으로 시작을 해요.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며칠 몇 주 동안 옆으로 밀면서 기간 조정하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단기 이평 매물대까지 내려와서 지지 테스트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더 간다 못 간다를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위험 대비 보상이 나빠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새로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고요. 만약 들고 있다면 정리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대부분 늦고요. 추세 추종은 추세가 끝나기 전에 조심해야 할 때 매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좀 돌아와서 현재는 저점이 25,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건 이 최고점인 59,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신 분이건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는 어떠한 신호도 없습니다. 기존 포지션 잘 유지하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물론 단기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5일선을 이탈한 뒤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급등은 탄력이 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욕심 부리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봐야죠. 이 2월 4일에 34,4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21선 돌파가 나왔고요.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판단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이 3분봉 상에서도 10분 이평선을 지지로 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면 신뢰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실제로 나갔던 매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4일 매수가 34,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나갔고요. 이 34,000원 구간에서 거래량 21선 돌파 그리고 단기 분봉 흐름까지 보고 매수로 대응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이 매수가 언제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틀린 판단이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위에 번호 있어요. 010-8069-6553 이 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쓰는 이 기준 그대로 지금 현재는 볼 차트인지 안 볼 차트인지부터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매수 매도 타점도 기준이 맞는 경우에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위에 010-8069-6553 이 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크게 보면 조정이 나와도 이 추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이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기준을 의미 있게 깨지 않으면 이 매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솔직히 애매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억지로 결론 내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시간이 나오면은 눌림이고요. 그냥 밀려버리면 아닌 겁니다. 차트는 항상 나중에 답을 줘요.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추세 추종에서는요, 이거 어디까지 간다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가는 동안에는 같이 따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열어두고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크게 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더 잘 안 될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팔고 싶고요. 더 오르면 더 사고 싶고요.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또 뉴스라도 하나 나오면 마음이 또 흔들리고요. 지금 이 추세가 유효한지 아니면 관리나 정리를 해야 될 구간인지 위에 보시면 이 번호 있어요. 위에 있는 번호로 하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기준을 정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앞으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